자, 장비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업소뿐 아니더라도 개인분들도 보셔도 됩니다. 우리 장비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스피커 장비를 보내드리면 케이블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원 끄고 켜는 순서, 그 다음 마이크 톤, 그 다음 이펙터 선택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팅해서 우리 현장 여기서 한번 노래도 불러보고 테스트를 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 그 기존에 장비 보내드렸던 업소들은 다 잘 쓰고 계십니다. 다 손님들도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너무 만족하고 계시니까 또 모르시면 하시다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스피커 케이블 연결하는 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케이블들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뒤에 보면 지저분하지 않고 누가 와도 또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이 순서를 또 뭐 바꾸신다 하시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심플하게 해놨습니다. 재단을 해서 단합댐을 새로 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앰프 뒤에 보면 자, 라벨링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L, 메인 R, 그 다음에 우퍼 L, 우퍼 R. 우퍼는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우퍼. 자, 여기 입력 순서를 보면은 여기 메인 LR, 우퍼 L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앰프 앞에서 보면 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들 아실 필요 없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고, 스피커원 꼽는 단자가 위에가 L입니다. 메인 L, 메인 R. 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손님들 이제 청중이 봤을 때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L은 저쪽으로 메인 스피커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우퍼 L은 저쪽 밑에 우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 스피커 R 저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서브 우퍼 R 저쪽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케이블은 제가 라벨링 다 해드렸습니다. 자, 글자 쓰여져 있는 대로 우퍼 R 왼쪽 밑에, 우퍼 L 왼쪽 위에, 요것도 보면 색깔 똑같이 해놨죠. 메인 L 이게 저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R 해놨습니다. 이게 위에 탑 부분 메인 스피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결은 그렇게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두꺼운 전기 케이블이 있습니다. 순차전원 공급기입니다. 이 케이블이 우리가 스피커 전기 케이블도 혹시 만들어 드리거든요.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2.5mm 3C짜리 아주 좋은 전기 케이블 만들어 드렸으니까 조금 멀면 꽂으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항상 전기는 메인 배전반에서 음향 단독 전기 빼놔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콘센트 뒤에 음량 렉이 놓이는 부분에 뒤에다 콘센트를 만들어 주시면 이 케이블이 여유롭습니다. 그냥
뭐 가까이 있으면 바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멀다면 우리가 만들어 드렸던 케이블 쓰시면 되고, 지금 우리 선생님 두 분은 지금 인테리어 중이십니다. 이제 업장을 구해서 인테리어 중이시기 때문에 전기 배전반에서 음향 단독 차단기 20A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다른 것과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음향은 전기 노이즈가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장비들은 그냥 단독 전기 딱 꽂아 놓으시면 잡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노이즈도 전혀 없이 조용합니다.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꼽고 장비 끄고 켜는 순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순서 저는 공급기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바스 거 쓰다가 이제 모든 음향 장비들이 지금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바스 회사가 그 수입을 당분간 너무 가격이 올라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받아 놓았던 GNS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차전원 공급기 여러 가지 쓰다가 하도 말썽도 많고 가끔 고장나면 정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AS 거의 없었던 거 GNS 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 버튼들은 다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한 번씩 청소하다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앰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을 껐다 켰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다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즉 불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순차 전원 공급기를, 이게 이제 매스 그 전원 스위치입니다. 요것만 오른쪽에 요것만 껐다 켜시면은 장비는 저절로 끄지고 아무 소리 안 나죠. 맨 끝에 앰프부터 꺼지는 겁니다. 켤 때는 앰프가 맨 마지막에 켜지고, 지금 제가 모니터 스피커가 앞에 하나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켜시면 됩니다. 전기 뒤에 꼽고, 자, 이거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 우리가 다른 게 앰프를 하나 끼워놨습니다. 여기는 모니터 스피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장비에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자, 앰프 볼륨 일단은 우리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크로스오버, 서브우퍼의 저음을, 메인 스피커의 저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음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사진 한번 딱 찍어 놔 주십시오. 그래서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 항상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뒤에 스위치들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뭐 여러 거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냥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MPL LED 레벨 미터 뜨는 겁니다. 노래방 반죽이든 엘프 반죽이든 예, LED 레벨 미터가 연주를 하시면 LED 레벨 미터가 뜨고요. 장비를 끄고 켜시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A1으로 선택을 해놔서 LED 레벨 미터가 안 뜨는데, 만약에 이걸 뽑고 다시 여러분 장비 켜면은 이게 A1이 아니라 지금 플레이어로 쪽으로 옮겨졌죠. 그러면 음악이 자동적으로 재생됩니다. 그러면은 페이드 내려놔도 LED 레벨 미터가 뜨거든요. 이거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은 음악 이제 영업 시작하시기 전에 USB 음원 담아가지고 음악을 좀 깔아놓고 싶다. 그러면 깔아놓고, 자,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모컨도 있거든요, 안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델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이거 누르시면, 한번 누르시면 A1으로, 저기 옵티칼 말고, 자, A1이라고 뜹니다. 이랬을 때 A1으로 뜨면은 노래방 반주기, 엘프 반주기, 그 다음에 그런 거 연주했을 때 LED 레벨 미터가 뜹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A2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된 블루투스, 여러분 블루투스 설정하시면은 무선으로 음악 재생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현재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죠? USB 연결되어 있어 하면은 USB 꼽혀 있는 게 플레이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믹서해서 올리시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A1으로 해 놓으시라. 그러면은 나중에 노래방 반주기, 그 다음에 엘프 반주기 재생하시면 LED 레벨 미터가 뜹니다. 요 위에는 오디오 믹서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방 반주기는 사실은 뭐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엘프 반주기보다 노래방 반주기가 음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고급형을 써줬을 때 그렇습니다.
자, 슬라이딩 서랍 이것도 견적이 안 들어있는 건데 원래는 빈 공간이 있어서 좀 보기 싫어서 무선 마이크를 빼서 위에 선반 위로 올리고 제가 슬라이딩 서랍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거 좀 많이 비쌌었습니다. 옛날에 뭐 2, 3만 원 하던 게 우리가 받는 가격이 벌써 이제 6만 원 가까이 합니다. 요즘에는. 자, 저희 무선 마이크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 업장이 많으면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허락된 주파수가 900MHz 대역이거든요. 다른 데서 무선 마이크 간섭이 치고 들어올 수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자,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스캔 깜빡할 때 오른쪽이든 왼쪽으로든 조거 버튼을 돌리시면 자기가 깨끗한 채널을 찾습니다. 멈췄죠? 그때 핸드 마이크를 켜시고, 이건 A이고 이건 B거든요. 자, B IR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LCD 창을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파수를 찾습니다. 933350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 되어 있네요. 다시 IR 버튼 B, 이 LCD 창을 여기다 대면 안 되고 여기다 대야 됩니다. 저기서 깜빡깜빡 하는 거. 자, 한번 대 보겠습니다. 자, 하면 이렇게 바짝 뜨죠. 그러면 설정이 된 겁니다. 혹시 간섭이 뜨면 지직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파수 간섭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우리 업장 손님들은 노래방 싼 좀 무선 마이크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좀 고급 전문 공연용 무선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아마 이걸 맞들기 시간하면은 다른 그런 싼 마이크들을 쓰실 수가 없죠. 요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깨지고 떨어뜨리고 해도 웬만하면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해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업장들은 사실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 부분들이 나중에는 적자가 난다 할 정도로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기 고물링을 쭉 끼워서 넣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손님이 술 먹고 던지거나 이러면 어쩔 수는 없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혹시 여유 있으시면 핸드 마이크만 조금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갖다 놓으시고, 혹시 뭐 우리가 투 채널이기 때문에 손님 부르시다가 하나 부서지면 우리가 AS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쓰셔도 되고, 조금 여유 있게 쓰시려면은 하나 더 핸드 마이크만 더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장비 끄고 켜는 순서 나중에 끌 때도 이것만 끄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거 만지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요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앰프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처음 오픈하고 나면은 청소를 아무리 깨끗해도 잔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신규 오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에 하얗게 쌓여 있으면 전기 끈 상태에서 조금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으면 부드러운 솔로 먼지가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탈탈탈탈 틀어주십시오. 절대 컴프레서나 에어로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가도록 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앰프가 쇼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정상이 생기기 전에 뭐 앰프에서 스피커에서 지직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습기가 많고 이러면 먼지가 끼면 만지면 지직 할 수 있거든요. 먼지만 솔로 잘 털어내시면은 앰프는 사실 평생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진다거나 뻥 엄청나게 크게 났다거나 또 잭 같은 거 뻐벙 하는 경우는 스피커가 고음이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음 로우 부분이 나갔을 때는 끊어지지 않고 눌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앰프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쇼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케이블은 스피커 케이블을 끝까지 딱 붙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앰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지만 잘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장비 딱 받으시면 하실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노래방 반주기나 플레이를 노래방 반주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였죠? 자,
엘프 반주기든 노래방 반주기든, 엘프 반주기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장비하고 또 노래방 엘프 반주기도 같이 세팅을 해드리고, 우리 선생님은 아직 노래방 반주기가 안 왔습니다. 엘프 반주기가 가기 전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그거까지 세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든지 반주를 한번 틀어놓고요. 자, 우리 선생님 보시면은 제가 세팅을 개인 설정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이더들을 다 0 유니티 게인 둡니다. 메인 스피커, 그 다음에 서브우퍼. 지금 라벨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해드릴 겁니다. 라벨링, 서브우퍼 0 유니티까지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펙터, 지금 노래방 반주기가 13, 14번 채널입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 케이블 연결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윗부분, 손잡이 있는 부분,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앞부분에. 자, 그쵸? 요게 튀어나온 부분 12시. 그 다음에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빼실 때는 당기시면 되고. 요건 우리 지금 우리 청음실에 있는 케이블입니다. 선생님들 케이블은 저기 있습니다. 자, 서브포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반주기를 한번 설정을 하고, 자, 노래방 반주기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음압 설정할 때 요것도 0 유니티까지 올리면 되지만 이거는 신나는 노래 불렀을 때입니다. 이제 마이크 소리 반주기를 0 유니티까지 올려버리면은 나중에 마이크 소리가 반주기 소리에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주기는 항상 어떻게, 이건 노래방 반주기, 나중에 엘프 반주기도 꼽히겠습니다만 동일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개인 설정은 되어 있단 말이죠. 볼까요? PFL 누르면 개인이 0이 살짝 들어오도록 개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노래방 반주기도, 엘프 반주기도 0이 살짝 들어오도록 PFL 누르고 설정하면 되겠죠. 확인했던 거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PFL이 눌러져 있는 겁니다. 자, 해제하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3, 14번. 어디까지? 0 유니티에서 한 칸 또는 조금 더 마이크 소리를 돋보이고 싶어. 그럼 조금만 더 내려줍니다. 마이너스 7dB 정도 되도록. 한 칸 내리면 마이너스 5dB죠. 한 칸 더 올리면 플러스 5dB고.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앰프 지금 우퍼만 들어와 있고요. 메인 앰프는 우리가 테스트실에서 하고, 우리 선생님들 쓰시는 공간 사이즈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에 필요한 만큼만 앰프 볼륨 올린다 그랬죠. 레프트 라이트 똑같이 됐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실 때도, 자, 엘프 반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엘프 반주기 지금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장비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PFL 누르고,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엘프 반주기 채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PFL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게인을, 자, 엘프 반주기 채널이라고 보고요. 어디까지? 0 유니티가 살짝 들어오도록. 항상이 아니라 살짝, 그죠? 그렇게 게인이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 나중에 엘프 반주기 꽂으면 위에 L, 밑에 R. 그래서 게인을 이렇게 들어오도록 잡으면 되죠. 확인한 거는 PFL을 해제를 해준다. 왜냐하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늘상 PFL을 눌러진 것들만 LED 레벨 밑에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래 놓고 엘프 반주기도 0 유니티에서 한 칸 내리고 조금만 더 내린다. 그렇게 해줬을 때 마이크가 묻히지 않고,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해서 앰프 볼륨을 우리가 설정을 한 거거든요. 자, 봅시다. 지금 스피커는 항상 노래 부르시는 분 옆라인,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밀려가도 됩니다. 우리 해머 스피커들은 하울링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 앞에 가도 하울링이 잘 안 뜹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간격은 최대한 홀 공간에서 넓혀 주실 것.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 간에 최대한 넓게 홀이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 두 분 다 한 그 홀 공간만 30평에서 한 35평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광주분, 이분은 이제 평택 옆에 안중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간격을 넓혀 주시면은 조금 전체 사운드가 뭉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리어하고 명료하고 노래를 불러도 찹쌀하게 감칠맛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반주기 설정은 된 거예요. 자, 한다고 치고 우리가 마이크 설정은 게인을 다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PFL 누르고 가장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을 때 0유니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들어오도록. 아가 아닙니다. 마이크 헤드를 입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르듯이 아 했을 때 피크가 들어오지 않는 선에서 노란불 한 세 칸 정도 들어오도록 게인을 잡습니다. 우리 무선 마이크 볼륨은 12로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을 다 해놓고 마이크 EQ도 다 다듬어 놨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유니티까지. 이제 성량이 작으신 분들은 5dB 정도 더 올려주셔도 되고, 저는 좀 성량이 커도 약간 더 올려놨기 때문에 모르면 0유니티. 그 다음에 성량이 너무 크고 막 괄괄하신 분들이 있죠. 그럼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리미터 제한을 두고 싶어 하면 요 위에 리미터 누르시면 개인 설정되어 있는 이상의 소리는 잘라버립니다. 자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리미터 설정을 해줍니다. 제한을 두는 거죠. 그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노래 잘 부르시는 분 있으면 아니면 계속 눌러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성량이 약하면 리미터 설정이 안 넘을 거고, 이것보다 개인 양보다 넘어가 버리면 리미터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자, 요거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면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른다고 잘 꺼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요거 잡고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시는 분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팅 하나 둘 셋. 지금 스피커가 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조금 먹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우퍼는 지금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들으시면은 다들 난리 납니다. 사운드가 너무 좋다고, 환상적인 사운드다라고 표현들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밖으로 나와 있으면 바람이 팡팡 칩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운드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톤 보십시오. 자, 게인은 설정이 되어 있고, 로카 필터 저음을 잘랐습니다. 100Hz 이하 잘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는 건들지 않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하이 높은 중음 잘랐습니다. 여기가 한 대략 한 몇 킬로 정도, 한 630 정도 되려나요? 한 두 칸 정도, 6dB 정도 조금 못되게 잘랐고, 여기는 한 300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요게 1mm씩만 달라져도 소리가 다릅니다. 이건 낮은 중음입니다. 높은 중음이고, 그 다음에 한번 나중에 선생님들 제가 여기 무선 마이크 두 개를 세팅해 놨는데 유선 마이크도 나중에 넣어 드릴 거거든요. 빈 채널에다가 한번 꽂아 놓고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요거 가지고 조금씩 만져 보세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다음에 하얀 부분만 조금씩 돌아보시면은 나는 이게 조금 더 좋네? 라고 느껴지면 거기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죠? 선생님들 공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세팅한 대로 그대로 두시면은 다 좋습니다. 아무도 안 만지시고 그대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공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스피커 구조나 배치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자, 마이크 하나, 둘, 셋. 자, 여기다가 이제 이펙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장비가 껐다 켜지면 시그니처 믹서는 안 좋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항상 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맨 위로. 그죠? 룸. 그래서 이걸 항상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영업하시기 전에. 지금 라벨링을 제가 안 해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끝나면 라벨링을 다 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는 홀 코러스 많이 불러내는데 깔끔합니다. 홀 코러스 해볼까요?
테스팅 하나 둘 셋 깔끔한 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업장은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공연장 음향, 우리는 이제 공연장 음향 장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업장에 적용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 딜레이를 불러낼 겁니다. 이게 이제 에코 챔버하고도 약간 비슷하고 또 좀 많이 울리기 때문에, 근데 이 홀 딜레이를 불러내게 되면, 자, 홀 딜레이 위에 거는 만지지 마십시오.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공간 사이즈, 중간 작은 동굴, 중간 동굴, 큰 동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2시까지 동굴 사이즈, 공간 사이즈, 홀 크기를 조정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끝에 잔향을 얼마만큼 끌 건가 타임 조정입니다. 더 올리면 잔향이, 에코 잔향이 더 많이 올리면 이거 길게 날아가겠죠.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홀 딜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요즘에 주로 많이 씁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마이크만 잡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주가 깔려버리면은 끝에 잔향이 묻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잔향은 항상 노래를 여러 번 불러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팅. 자, 홀 코러스일 때는 항상 이것도 0유니트에서 한 칸 빼줬는데 작으면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자, 마이크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예를 들어 이것도 성량 작은 분은 더 올려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십시오. 이펙터 양이 보시면은 홀 딜레이 때는 12시 조금 못 미쳤죠. 그죠? 12시보다 조금 못 미쳤어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이게 홀 딜레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홀 딜레이를 썼을 때는 울리는 동굴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웅웅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 반주의 저음과 이 마이크의 저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쓰시는 공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면은 이렇게 써보시고 저음이 많이 웅웅거려. 그러면은 이 저음 로우 부분만을 조금 더 빼주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고, 지금 좋아서 제가 이렇게 놔놨는데 조금 많이 웅웅거린다. 그러면 미디, 로우 미디, 하이 미디 건들지 마시고 로우만 조금 더 빼주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울림. 근데 홀 코러스를 썼을 때는 위에 거는 만지지 마시고 홀 코러스를 쓰실 때는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홀 코러스. 저는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게 깔끔해요. 이러면은 로우를 안 만지셔도 돼요.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선택해 보시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홀 코러스. 자, 나중에 제가 라벨링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홀 코러스 또는 홀 딜레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에코 챔버도 있습니다. 옆에. 이거는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장비를 껐다 켜면 항상 룸으로 돌아가 있다. 그래서 선택해 준다. 홀 코러스 쓸 거냐, 홀 딜레이를 쓸 거냐. 자, 홀 코러스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홀 코러스가 좋으니까. 홀 코러스일 때는 이 마이크 채널의 이펙트를 정석으로 2시까지 올려준다. 이해되시죠? 자, 요 마스터, 이펙트 마스터 페이드는 다 올려주셔도 되고, 빼주셔도 되고, 이게 올라가면 노이즈가 세게 깔립니다. 리턴을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쓰시고, 이렇게 쓰다가 작다 느껴지시면 요걸 더 올려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둘, 셋. 자, 반주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반주 나옵니다. 반주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현재 홀 코러스입니다. 홀 코러스를 먹이면 끝에 잔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손님들이 노래방에 주로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에코에 익숙해진 분들은 홀 코러스가 이펙트가 많이 안 들어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나를 찾아와 와 있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홀 코러스 했습니다. 자, 홀 딜레이 해볼게요. 자, 홀 딜레이일 때는 요거를 12시 약간 밑에 하나 둘 셋 너에게 따라라라라라라라 자, 울림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라라 따라따라라라 자, 이럴 때 잔향이 좀 더 길게 남았으면 좋겠다. 잔향이 길게 좀 더 남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길게 해줍니다. 라 많이 남죠. 근데 이게 섞이고 하면 현재는 우리 좁은 데서도 하울링이 안 되죠. 좀 짧게 그죠. 공간만 남고 타임은 거의 짧죠. 자, 요 정도. 따라라라 그냥 하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르시면은 다른 업장에서는 못 느끼는 완전 공연장 같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펙터 선택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만지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모니터 스피커가 없고 우리 이쪽 선생님은 모니터 스피커가 파워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케이블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억스 1번에 꼽고 이게 그 스피커 입력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스피커로 링크하는 케이블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억스 1입니다. 그죠? 자, 반주가 끝나실 것 같은데 자, 메인은 나오고 모니터 어떻게 넣는지 알죠? 억스 1이 꽂았으니까 1, 억스 1 2시까지 이게 억스 마스터입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2시까지 자, 모니터는 현재 이건 우리가 쓰는 모니터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파워드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고요. 반주 소리는 깔려야 되는 거죠. 그 2시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에서 내 마이크가 반주에 묻혀버릴 수 있죠.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자, 반주 소리 묻혀도 괜찮다. 반주 소리에서도 쿵쿵 나오니까 좋더라. 그러면 2시까지 올려주셔도 됩니다. 반주기를. 왜냐면 이 채널이 지금 노래방 반주기 채널이잖아요. 쭉 반주기. 그 다음에 엘프 반주기 여기 꼽혀 있어. 엘프 반주기 채널 쭉 올라가서 억스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엘프 반주기 소리가 모니터에도 나오겠죠. 우리는 플로우 모니터, 손님 것만 쓰기 때문에 억스 1에서만 신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억스 1 마스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3개 있는 거. 이펙터 채널에 따라 쭉 올라가면 모니터 스피커에도 에코가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넣어줬습니다. 이펙터, 모니터까지 이펙터가 많이 들어가면은 조금 홀도 울리고 모니터 울리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홀 전체가 막 울리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서는 이펙터를 안 넣어줘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또렷한 자기 소리만 듣거든요. 근데 한번 홀에서 나오는 울리는 소리와 한번 써보시고 그래도 모니터에 조금 이펙트를 넣어줬으면 좋겠어 하면 좀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기 채널 이런 데 이펙트 넣으면 안 됩니다. 가끔 넣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면은 반주기는 박자가 그대로 쿵쿵 차야 되는데 이펙트가 걸려버리면 울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 외에는 넣지 않습니다. 색소폰이든 뭐 다른 악기에 이펙트를 넣는 것들은 얼마든지 넣어주셔도 되는데 노래방 반주기, 그 다음에 우리 USB, 그 다음에 엘프 반주기는 이펙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에 내 마이크도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크 채널에 억스 1, 2시까지. 이거는 무조건 2시까지 올려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미 우리가 세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페이드만 올려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이펙터 선택할 때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껐다 켜면 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홀 코러스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홀 코러스 선택되면은 이 이펙터가 2시까지 안 올라가 있고 한 10시, 11시 반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홀 코러스일 때는 이거를 0 유니티 말고 한 칸 올리면 노이즈가 깔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뺐어요. 근데 노래가 부를 때는 이 노이즈들이 안 들리거든요. 쎄 하는 게. 그거는 이펙트가 작다 싶으면 좀 더 올려주셔도 되는데 요것보다는 그냥 채널에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미세하게 끌고 가는 잔향 요것만 짧게 할 건가 조금 더 키울 건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잔향이 계속 남아있는 데서 또 들어 또 잔향 나고 하면은 아주 고역대 하울링이 삐 하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한계다. 2시까지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우퍼는 반주기들마다 또 곡마다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걸 좀 더 올려주셔도 되고 내려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한 5dB 신나게 노래 부를 때는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항상 0 유니트 지켜주시고 이것 갖고 조정하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한번 도착하면은 저 서브우퍼 양은 유니티에 두고 내가 들어봤을 때 서브우퍼가 좀 과하게 때리는 것 같다. 그러면 볼륨만 서브우퍼 부분 볼륨만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근데 지금 세팅해서 드리면 그냥 사실은 그냥 그대로 페이드만 올렸다. 마이크 페이드 올려주고 반주기 페이드 올려주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펙터 요 그대로 제가 놔둘 거거든요. 보내드릴 때도. 그죠? 자, 이래 놓고 영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내리지 마시고 그냥 순차 전원 바로 끄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다 꺼지거든요. 그 다음날 왔을 때 순차 전원 공급기 켜면 되고. 근데 업장들은 습기나 그 다음에 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앰프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거 계속 그냥 이대로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만 만지면 지직지직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안 만지면은. 그리고 가끔씩은 언제나 이렇게 한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한 번씩 해주는 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안 쓰는 것들은 거의 다 뮤트를 걸어주시고 자, 그럼 모니터에도 뮤트 걸리고 다 걸립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 우리 케이블 필요한 것들은 다 챙겨 드리니까요. 자, 어렵지 않죠? 유선 마이크도 제가 톤 잡아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나중에 쭉 이렇게 끼워서 올려서 이렇게 탁 두시면은 마이크가 안 돌아갑니다. 아니면 제가 아크릴 마이크 놓는 그것도 그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조심할 거, 요 그룹 페이드 위에 하얀 버튼들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눌러지면 이만큼 올라간 만큼 신호가 여기 더 대집니다. 그러면 뻥 소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스피커 다 태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정지시켰다가 말씀 안 드린 거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자, 전기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냥 요것만 자,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순차적으로 1.5초 정도. 자, 이 버튼들은 다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순차 전원 공급기를 켰을 때 불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청소하다가 가끔씩 하나 빠져 있으면 뭔가 하나 전원 안 들어와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패스인데 쓰실 필요 없고 순차 전원 공급기와 상관없이 바로 끄고 켜는 겁니다. 바이패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펑션이라고 해서 설정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요거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는데 올리면 1번 채널에 항상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리면 순차 전원 공급기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향에 관련된 반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꽂아 쓰셔도 됩니다. 이건 항시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전면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서브우퍼 AK18B, AK15
한 조씩 씁니다. 우리 선생님은 모니터 스피커를 파워드 스피커 가지고 계셔서 우리 오랜 구독자분이시고, 사실은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영업하고 계신 업장에 한 분 계셔서 그분 거부터 먼저 해드리느라고 요건 조금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분부터 사실은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시그니처 믹서가 들어와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믹서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